이 조국이라는 분과 그 아내는 이미 이제 사회적 쟁점이 많이 됐고 법적으로도 논란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과 SNS 시대니까 이분들 따님인 조민 씨가 어쨌든 화제거든요. 아마 본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사회적 그 성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을 다 뺏긴 셈인데 이제 그야말로 인플루언서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 부모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사주나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이됩니까? 그런 겁니까? 원래 예정된 운명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항상 사주 상담을 이제 6천 명 넘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주는 이제 51만 8,400개의 종류가 있고 남녀의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하면 100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5천만이라고 쳤을 때 50명이 똑같은 사주지만 같은 사주를 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육친이라고 하는 부모, 본인, 배우자, 형제, 자녀라는 특수관계인의 사주가 다르고 그런 특수관계인들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한국에서 사냐, 미국에서 사냐, 태국에서 사냐, 광주에서 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6.25 직전에 태어난 사람인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이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인가?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이분은 솔직히 그냥 사주만 놓고 제가 봤을 때는 의사가 되게 잘 맞는 사주. 그래요? 예. 금이 많아서 이렇게 수술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해줘 측은지심 뭐 이런 거를 이분은 또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은지심을 쓰는 게 되게 좋은 사주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분에게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관인 수가 없고 목인 인수가 없는데 저랑 사주가 너무 비슷해요. 약간 사심 있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저는 화가 되게 많고 금이 작은데 이분은 화는 좀 적고 금이 많은 뭐 이런 사주라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거나 없는 게 그 두 가지가 없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공부입니다.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걸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져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이분은 저보다 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술, 뭐 치료 이런 의료적인 행위가 되게 잘 맞는 사람이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뭐 복도 많이 타고난 사람이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관이 없다는 거는 남편이기도 하지만 여자분한테 아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이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꾸 엮이는 거는 별로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조국의 딸 조민 아니에요. 이미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재능, 역량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아버지를 빗대서 하는 거는 이분한테 손해예요. 그리고 이분은 돈복은 타고났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에서라도 이제 그 아버지의 배경에 따른 유튜브 이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예를 들어 뭐 인플루언서로 뭘 하고 싶든 뭐 여행 그럼요. 책도 잘 맞고 이분은 문창이 3개나 있어서 책 쓰면 베스트셀러 금방 되고 그러니까 뭐 책을 쓰든 여행 다니면서 뭘 하든 또는 그 외에 자기 자신의 뭔가에 그걸 찾고 나면 부모님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도 이분은 별로 걱정 안 할 거예요. 제가 봐도 아들, 딸 둘 있잖아요. 이분은 별로 걱정이 안 돼. 이 사람 알아서 자기가 헤쳐나오고 다 할 거야. 아들이 걱정이겠지. 거기는 아들이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그분이 사회적으로 아직 뭐 모습을 드러내거나 중요한 존재는 아니니까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네네. 정말 명리학 하시거나 사주 한 분한테는 불편한 질문이지만 이제 야당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큰 관심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거냐 그리고 그게 좋은 거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누구를 구심점으로 내세울 거냐 하는 건데, 그냥 순전히 사주, 명리학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이제 그 명리학 내에서도 약간 이론의 여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업, 어떤 조직, 이걸 대표하는 게 그 기업이나 조직이 만들어진 그 날짜에 사주를 가지고 보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이미 바뀌었잖아요. 김대중, 뭐 노무현 이렇게 바뀌면 이게 바뀌는 게 맞냐? 민주당이 원래 창립된 그 날짜로 보는 게 맞냐? 그렇지. 뭐 이런 분분합니다. 그게 이제 명리학 내에서도. 왜냐하면 옛날에 왕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왕조는 그냥 그 사람과 그냥 그 연호나 뭐나 다 맞추니까. 그걸 왕하고 다 맞추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 없었는데, 현대적인 이제 국가가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의 입장, 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저의 입장은, 저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운명은 대표인 이재명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올해 엄청 힘들겠죠. 엄청 힘들 거예요. 뭐 끝도 없이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힘들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바꿔서, 당연하죠. 왜냐면 힘드니까 그 사람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사주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당대표하면 다른 인생을 뭐 살 수도 있는 거죠, 당이. 근데 그럼 바꿔서 내년에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이 갑진년이고 올해랑 다른 계묘년과 다른 갑진년이라, 그 진토라고 하는, 갑진이라는 거 위에가 이제 큰 갑목, 밑에가 이제 진토라는 이 봄에 새싹이 나는 그,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모내기 할 때 그 찰박찰박 물 많이 차 있는 땅.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잘 맞는 글자가 그 진토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폭발적인 힘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에서 바꾼다? 그건 되게 아니란 생각이죠. 사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와서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년에 과연 그러면 뭐 이거를 어쨌거나 뭐 이기든 지든 뭐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오늘의 이런 사주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제 권력의 문제인데, 그냥 저의 그냥 이상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총선 이기고 당을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 잘 한 다음 내년 대선 체제 들어갈 때 조국 장관한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압도적으로 이길 거예요. 그럼요. 네, 그 바이든이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정치인한테 밀려주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이기겠죠. 그건 이제 아이디어란 얘기고, 물려주겠습니까, 그걸? 그게 문제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이 관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로 치면 노예 같은 거죠. 그게 한번 맛을 보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라는 게 미국도 똑같아요. 남북 전쟁까지 하면서 그 난리친 이유가, 내가 한번 그걸 맛보고 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좋은데, 남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잖아요. 이게 권력의 힘이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총선 결과가 설령 야당에 좋더라도 대선 후보를 둘러싼 야당 내 여러 가지 그 투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다.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